네, 안녕하세요. K-에듀파인 중앙기술지원팀 이현식 강사입니다. 2025 회계년도 학교에게 예산결산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 보면서 교육 내용 설명드릴게요. 작년이랑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교육은 개요를 시작으로 회계년도 종료 전에 학교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사전 작업, 그리고 결산 마감, 결산 처리, 결산 현황, 결산서, 그리고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집행을 위한 원인행위 2월, 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진행할 거고요. 교육이 조금 일찍 종료되면 질의 남겨주신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게 예산결산 개요입니다. 예산결산 정의, 2월 종류, 예산결산 처리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결산의 정의입니다.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단위 학교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익과 지출의 실적을 특정적 개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결산의 기능으로는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검토, 장래의 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유효한 통계자료 제공 등이 있습니다. 세입결산, 세출결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세입 결산은 세입 목별로 세입 내역,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분납 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에서 징수 결정을 완료하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징수 결정액 중에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실제로 수납이 완료된 금액이 결산하실 때 세입 결산액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중에서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미수납액인데요. 이 미수납액을 차년도로 2월하고 차년도에서 수납을 이어나가시는 경우 2월 결의를 통해 미수납액을 차년도로 2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년도로 2월 하셔야 되는 미수납액은 결산 이전에 2월 결의를 통해서 2월 처리를 먼저 해주셔야 하고요. 그 징수결정액 중에서 납부자의 자태,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이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결의를 통해 결손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 처분된 금액은 불납결손액으로 집계됩니다. 불납결손 결의도 2월 결의랑 마찬가지로 결산 이전에 완료를 해주셔야 돼요. 세출 결산은 세출 목별로 집행 내역, 예비비 지출 내역, 이전용 내역, 명시사고 계속비, 2월 내역을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예산 현액 보시면 예산 현액은 예산액, 전년도 2월액, 예비비 증감액, 이전용 증감액이 합산된 금액인데요. 이 예산액은 당해년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년도에서 명시사고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 예비비나 이전용을 통해 증감된 금액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예산 현액 중에서 회계연도 내에 실제로 지출이 완료된 금액이 결산하실 때 세출 결산액으로 집계됩니다. 다음은 2월 종류인데요. 결산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결산 잔액을 차년도로 2월하는 2월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명시 2월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차년도로 2월에서 차년도에 집행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명시 2월 처리된 금액은 재명시 2월 처리가 불가하고 명시 2월에 대한 집행 잔액은 사고 2월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2월은 예산을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원인행위까지는 완료되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를 차년도로 2월, 차년도에서 집행하실 수 있는 제도고요. 사고 2월에 대한 집행 잔액은 2월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2월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반환 처리를 하시거나 반환하지 못하고 결산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순세기 잉여금으로 이월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계속비 2월은 공사나 제조 등 사업을 완성하는 데 여러 해가 소요되는 경우 소요 경비의 총액 그리고 연도별 집행 금액을 정하고 수년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이월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속비 2월은 계속비 사업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2월 집행하실 수 있고 사업 기간 마지막 해에 발생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사고 2월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국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교부받은 예산 중에 차년도로 2월을 하긴 하지만 차년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처로 반납해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 반환 확정액으로 따로 2월하고 있습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은 세계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2월에 명시, 사고, 계속비 2월 금액, 그리고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제외한 순수한 생계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 산출 방식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계 잉여금이 됩니다. 세입 결산액, 즉 해당 회계년도의 총 수납액에서 세출 결산액, 해당 회계년도 총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이 세계 잉여금이 되고 해당 회계년도의 총 결산 잔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세계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2월에 명시사고 계속비 2월 금액, 그리고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2월 종류에 따라서 해당 예산이 차년도로 반영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순세계 잉여금과 보조금 반환 확정액은 차년도 본예산 혹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직접 예산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의 경우 결산을 진행하시면서 2월 확정 처리를 해주시면 차년도 예산 현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지금 26년도 본예산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순세계 잉여금, 보조금 반환 확정액은 편성을 해주셔야 하고 명시사고 계속비 2월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 요구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처리 절차입니다. 먼저 회계년도 종료 2월 말 전까지는 해당 회계년도의 수입 징수결의, 지출 원인행위 등의 수입 지출 업무를 마감해 주셔야 하고요. 출납회세 기한인 3월 20일까지는 해당 회계년도에 미비된 세입 세출, 즉 수납 처리, 지출 처리를 마감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회계년도 종료, 출납회세 기한 이 완료된 이후에 K 에듀파인을 통해서 실질적인 결산 처리를 진행하게 되고요. 회계년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즉 5월 말 전까지 학운위로부터 심의 결과를 전달받아 결산 확정, 그리고 상위교육청에 결산 보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즉 결산 확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결산 처리가 진행되는 실제 절차, 그리고 기한들을 정리해 놓은 화면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은 회계년도 마감 전, 마감 후 학교에서 에듀파인을 통해 작업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화면입니다. 회계년도 마감 전, 즉 2월 말 전까지 세입세출 마감 업무를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명시 2월, 그리고 계속비 사업 등록이 필요하신 학교에서는 2월 28일 이전까지 명시 2월 신청, 계속비 사업 등록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확정 성립 전 예산이 존재하거나 불용액 조정을 위한 예산 증감, 그리고 명시 2월 심의 등이 필요해서 정리추경을 계획하고 계신 학교에서는 정리추경 역시 회계년도가 종료되는 2월 말 전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회계년도 마감,
그리고 출납회생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결산 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산 처리는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월마감 작업은 결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월마감은 집행연월별로 마감 처리, 그리고 집행연월별 실적을 집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월마감이 완료된 이후에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처리가 필요하신 학교에서는 각 2월 구분별로 2월 확정 처리, 2월 확정이 완료된 이후 2월 마감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내역이 없는 학교에서는 월마감을 완료하고 2월 확정을 건너뛰고 바로 2월 마감해 주시면 돼요. 그 이후 불용액 관리 메뉴에서 불용액 확정, 잉여금 관리 메뉴에서 잉여금 확정, 이후에 예산 잔액 관리, 결산 심의, 등록, 결산 확정, 이렇게 결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예금 잔액 관리 과정과 결산 심의 등록은 시스템상 필수 진행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략을 원하시는 학교에서는 예금 잔액 관리, 결산 심의 결과 업무를 건너뛰고 바로 결산 확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금 잔액 관리, 결산 심의 결과 등록은 결산 확정 후에는 작업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금 잔액 관리 그리고 결산 심의 결과 등록이 필요하신 학교에서는 잉여금을 확정하고 결산 확정하시기 전에 해당 과정을 꼭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결산 하시면서 회계연도 종료 전에 학교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사전 작업 살펴볼 건데요. 불용액 조정과 관련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의 정의입니다. 학교에서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을 비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은 사실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불용액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불용액은 당해년도 최종 예산 현액 중에서 집행을 완료하고 차년도로 2월 처리 후 남은 예산상의 잔액입니다. 산출 방식 보시면 예산 현액에서 세출 결산액, 즉 해당 회계연도의 총 지출액을 차감한 지출 잔액에서 다음 연도 2월액을 차감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최소 편성 단위가 1,000원 단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계좌상의 잔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은 당해년도 최종 수납액에서 집행한 금액을 차감, 그리고 2월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실제 계좌상의 잔액입니다. 산출 방식 보시면 불용액은 예산 현액을 바탕으로 산출했고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 즉 수납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2월액뿐만 아니라 보조금 반환 확정액까지 차감해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과는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반환 확정액이 존재하는 학교에서는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을 비교하실 때 보조금 반환 확정액만큼 추가 차액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번 회계연도에 총 500원이 수납됐고 그 중에 300원을 집행한 상태로 결산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은 1,000원 단위로만 편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현액 1,000원, 세입 결산액 500원, 세출 결산액 300원인 상태로 결산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 계좌상에는 500원이 입금됐고 300원이 출금됐기 때문에 계좌상 잔액은 200원이실 거고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을 가지고 산출하는 순세계 잉여금은 실제 계좌상의 잔액과 동일한 200원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불용액은 산출을 할 때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예산 현액을 바탕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예산 현액 1,000원에서 세출 결산액 300원을 차감한
7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리 예산을 잘 편성하셨어도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은 근사할 수 있지만 예산의 최소 편성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원인행위 액별 불용액입니다. 원인행위액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리 추경을 진행하실 때 얼마만큼 감액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정리 추경을 진행했을 때 결산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 보시면 예산 현액 100, 원인행위액 70, 세출 결산액 50인 경우입니다. 지금 원인행위는 70만큼 하셨는데 세출 결산액, 즉 집행은 50까지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70, 지출은 50까지만 했기 때문에 결의 가능 잔액이 20만큼 남아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상태 그대로 결산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예산 현액 100, 세출 결산액 50, 지출 잔액이 50인 상태이기 때문에 불용액도 50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현 상태에서 정리 추경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정리 추경을 통해서 감액 가능한 금액은 예산 현액 100에서 원인행위액 70을 차감한 예산 잔액 30까지만 감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추경이 완료되면 예산 현액은 100에서 70으로 감액이 되실 거고, 현 상태로 결산하시게 되면 예산 현액 70에서 세출 결산액 50을 차감한 지출 잔액 20만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예산 현액 100, 원인행위액 50, 세출 결산액 50인 상태입니다. 원인행위를 진행한 금액을 온전히 집행한 상태고 결의 가능 잔액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 상태 그대로 결산을 하시게 된다면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예산현액 100, 세출결산액 50, 지출잔액 50만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 추경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지금 원인행위가 50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현액 100에서 원인행위 50을 차감한 예산잔액 50을 온전히 감액하실 수 있고, 이렇게 추경이 완료되면 예산현액이 50으로 감액돼서 예산현액 50, 세출결산액 50, 지출잔액이 0원이 되기 때문에 결산하실 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 이전에 정리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 학교라면 이렇게 원인행위는 했지만 집행하지 못한 결의 가능액을 최대한 정리해 주셔야 정리 추경하실 때 감액 가능한 예산 잔액이 확보가 되고 감액을 효과적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결의 가능 금액이 차년도에 명시, 사고, 계속비 2월 대상이다라고 하면 어차피 2월 확정하셔야 하고 원인행위도 2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원인행위 조정, 추경 감액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예산 액별 불용액입니다. 이번에는 예산 현액이 달라짐에 따라서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예산 현액 100, 세입 결산액 70, 세출 결산액 50인 상태입니다.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과 예산을 비교했을 때 세입 세출 결산액 대비 예산이 과편성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제 계좌상의 잔액은 세입 결산액 70에서 세출 결산액 50을 차감한 20,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20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불용액은 예산 현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예산 현액 100, 세출 결산액 50을 차감한 지출 잔액 50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 결산액보다 예산이 과편성된 상태로 결산을 하시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보다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예산연액 70, 세입결산액 70, 세출결산액 50, 즉 예산을 순화백과 근사하게 편성하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입결산액 70, 세출결산액 50, 순세계 잉여금은 첫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20만큼 발생하게 되고요. 불용액도 예산연액을 세입결산액과 근사하게 편성해 뒀기 때문에 예산연액 70, 세출결산액 50, 지출잔액 20으로 불용액도 20만큼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금액을 단순화해서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동일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으실 거고 근사하게 발생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케이스는 예산연액 50, 세입결산액 70, 세출결산액 50, 즉 예산을 순화백과 근사하게 편성하신 게 아니라 지출액과 근사하게 편성하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입결산액 70, 세출결산액 50, 순세계 잉여금은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20만큼 발생하지만 예산연액 50, 세출결산액 50, 지출잔액은 0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산이 순화백, 지출액과 비교했을 때 과편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순세계 잉여금 대비 불용액이 크게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산을 순화백과 근사하게 편성하신 상태로 결산을 한다 라고 하면 순세계 잉여금과 불용액이 유사하게 발생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지출액과 근사하게 편성하신 경우 순세계 잉여금보다 불용액이 적게 발생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결산 이전에 추경 계획이 있으신 학교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감액하시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결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명시2월 신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가능액 정의입니다. 명시2월은 전년도 2월액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해서 2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2월 신청 그리고 명시2월 확정 처리하실 때 올해 명시2월 처리가 가능한 2월 가능액을 따로 산출할 필요가 있고 이 2월 제외 금액은 이런 2월 가능액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 현액에는 당해년도 본예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신 예산액, 그리고 전년도에서 2월 된 금액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서 2월 된 금액은 올해 명시 2월 처리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현액 중에서 올해 명시 2월 처리할 수 없는 전년도 2월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해서 예산 현액 2월 제외로 표기하고 지출액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을 집행하신 금액과 전년도 2월금을 사용하신 금액이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 2월액을 사용한 금액을 차감해서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으로 표기, 이렇게 계산한 예산연액 2월 제외 금액에서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금액으로 표기되고 이 금액만큼 당해년도 명시 2월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단의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산 현액에 든 당해년도 본예산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하신 예산액 그리고 전년도에서 2월 된 금액이 합산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명시 2월 처리를 하실 수 없는 전년도 2월액을 차감한 금액이
예산연액 2월 제외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지출액도 마찬가지로 총 지출액에서 전년도 2월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으로 표기되고 이렇게 계산한 예산연액 2월 제외 금액에서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금액으로 표기되고 올해 명시 2월 처리는 해당 금액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보시면 예산연액이 총 100이고 그 중에 전년도에서 2월 된 금액이 10인 경우 예산연액 2월 제외 금액은 예산 현액에서 전년도 2월액을 차감한 90이 됩니다. 총 지출액 50 중에서 전년도 2월 사용금이 5라고 했을 때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은 총 지출액 50에서 전년도 2월 사용액 5를 차감한 45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예산현액 2월 제외 90에서 지급액 2월 제외 45를 차감한 45가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금액으로 표기되고 올해 명시 2월은 45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총 예산 현액이 100이고 총 지출액이 50이라고 했을 때의 지출 잔액은 50입니다. 그래서 명시월 신청하실 때 지출 잔액 50을 온전히 2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전년도 2월금이 10, 전년도 2월 사용액이 5라고 했을 때 전년도 2월금 10을 온전히 집행한 게 아니라 5만 사용하고 5는 남았기 때문에 총 지출 잔액 50에서 전년도 2월금을 사용하지 못한 전년도 2월금에 대한 잔액인 5가 차감돼서 실제로 명시 2월은 45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FAQ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전년도 2월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업관리카드 전체 화면인데요. 조회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세부 사업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조회하실 수 있는 조회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리카드 전체 메뉴에서 자료 조회하실 때 이 부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메뉴에서 조회하셨을 때 예산액, 2월 등 증감액, 예산 현액이 별도로 표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예산액은 당해년도 본예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신 금액, 이 표기가 되고 2월 등 증감액은 전년도 2월금, 그 예비비, 이용 전용을 통해서 증감 처리된 금액이 별도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액과 2월 등 증감액을 합산한 금액이 예산 현액으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사업관리카드 전체 메뉴에서 조회하셨을 때 2월 등 증감액이 존재하는 세부 사업이 있다면 이 2월 등 증감액을 클릭했을 때 해당 세부 사업 2월 등 증감액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 2월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2월 예비비 사용 관리라는 메뉴인데요. 해당 메뉴에서도 전년도 2월금의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행위를 진행하실 때 전년도 2월금에 대한 원인행위는 2월 사용액을 입력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행위 작성하시면서 2월 사용액을 입력하신 학교에서는 2월 예비비 사용관리 메뉴에서 조회하셨을 때 원인행위를 작성하면서 입력하신 2월 사용액이 자동으로 조회되실 겁니다. 원인행위를 진행하실 때 2월 사용액 입력하시는 거를 놓치신 학교에서는 사용 금액이 0원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요. 원인행위 완료 후 2월 예비비 사용관리 메뉴에 오셔서 2월 사용액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 2월 신청, 결산 이전에 해당 메뉴 오셔서 전년도 2월 내역 확인해 주시고 전년도 2월금을 집행한 금액들이 사용 금액으로 잘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명시 2월 신청, 결산 작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명시 2월 신청하는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시 2월 신청은 회계연도 종료인 2월 말까지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 2월 신청이 필요하신 학교에서는 2월 말 이전까지 꼭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돼요. 명시 2월 신청 관리 메뉴에서 명시 2월 신청 버튼을 클릭, 명시 2월 처리가 필요한 세부 사업을 선택, 제목 개요, 일자, 사유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정보 탭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기본정보 탭에서 설정하신 세부 사업에 대한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명시유월이 필요한 금액을 2월 요구액 F에 입력, 저장, 결제 요청 진행해 주시면 명시2월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화면 보면서 금액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예산 현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의 예산 현액 A에는 총 예산 현액이 조회가 되고요. 이 예산 현액 중에서 전년도에 2월 된 금액을 전년 2월에게 별도 표기해 줍니다. 그리고 올해 명시 2월 처리가 불가한 전년 2월액을 차감한 금액이 예산연의 2월 제외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추경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으로 요구하신 금액은 예산 요구액 B에 별도로 표기돼서 해당 금액까지 명시 2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출액도 마찬가지로 총 지급액 별도로 표기되고 있고, 총 지출액 중에서 전년 2월금을 사용한 금액이 2월액으로 표기되고, 지급액 2월 제외 기준에는 총 지급액에서 전년 2월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이 표기됩니다. 그리고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금액에서는 이러한 예산연액 2월 제외 금액에서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표기되고, 올해 명시 2월 하실 수 있는 금액은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2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 요구액 F 입력하실 때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2 금액 확인하셔서 해당 금액과 같거나 작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 2월 신청은 세부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세부 사업으로 명시 2월 신청이 이미 완료되었는데, 동일한 세부 사업으로 명시 2월 신청이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 명시 2월 신청을 한 건 더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기존에 명시 2월 신청 완료하셨던 내역을 취소하고 기존에 명시 2월 신청하셨던 내역 그리고 추가로 명시 2월 신청이 필요한 내역을 한 건으로 재작성해서 다시 명시 2월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명시 2월 사업 예산 조서를 출력하실 때에는 예산서 현황 메뉴에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명시 2월을 신청하셨던 화면에 보시면 해당 명시 2월 신청이 어떤 예산 구분 차수로 포함되어 있는지 예산 구분 차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시 2월 사업 예산 조서를 출력하실 때 예산서 현황에서 출력하시려는 명시 2월 신청건이 속해 있는 회계연도 예산 구분 차수를 선택해 주셔야만 해당 명시 2월 신청 내역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등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관리 메뉴에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이미 계속비 2월이 진행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 내역은 자동으로 표기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시설 확충 및 개선 세부 사업에서 24년도부터 이미 계속비 2월이 진행되고 있는 내역은
당해년도에 별도로 계속비 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조회됩니다. 그래서 이미 계속비 2월이 진행되고 있는 내역은 별도로 계속비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결산하실 때 계속비 2월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계속비 사업 등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관리 메뉴에서 계속비 사업 등록 버튼을 통해 계속비 사업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명시 2월 신청과 마찬가지로 세부 사업 설정, 제목 개요, 그리고 사업 기간, 그리고 일자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정보 탭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기본 정보 탭에서 설정하신 세부 사업의 세부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해당 세부 사업으로 이미 계속비 2월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사업 정보 탭에서 세부 항목 보실 때에는 계속비 2월이 이미 진행 중인 세부 항목은 조회되지 않고 계속비 사업 등록을 신규로 하실 수 있는 세부 항목만 표기됩니다. 계속비 2월이 필요한 세부 항목을 선택하고 하단에 회계 연도별 집행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 결제 요청 진행해 주시면 계속비 사업 등록이 완료됩니다. 계속비 사업관리 메뉴에서 계속비 사업 내역을 조회하실 때 세부 사업별로 딱 한 건씩만 조회가 됩니다. 따라서 시설 확충 및 개선 세부 사업에 24년부터 이미 계속비 2월 처리가 진행 중인 내역이 존재하는데 25년도에 동일한 세부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 등록을 추가하신 경우 계속비 사업관리 메뉴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등록된 계속비 사업 내역만 조회됩니다. 조회만 이렇게 될 뿐이지 결산 진행하시면서 계속비 2월 확정하실 때에는 원래 24년부터 계속비 2월 되고 있었던 내역, 그리고 올해 새롭게 계속비 2월 하고자 하는 내역 모두 조회되고 모두 계속비 2월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만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비 사업예산 조서도 명시 2월 사업예산 조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계속비 사업 등록건이 포함된 회계연도 예산 구분 차수 선택하셔서 출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마감 사전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미확정 성립 전 예산입니다. 성립 전 예산은 본 예산 편성 이후 추가 경정 예산 이전에 정산 재원에 한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 집행하고 이후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하실 때 성립 전 예산을 계산, 추경 때 같이 확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성립 전 예산 관리 메뉴에서 조회하셨을 때 확정 차수가 공란인 성립 전 예산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회계연도 종료 이전, 즉 2월 말까지 해당 차수 추경을 통해서 해당 성립 전 편성 내역들도 확정을 해주셔야만 결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 전 예산 관리 메뉴에서 혹시라도 확정 차수가 공란인, 즉 추경을 통해서 확정하지 못한 성립 전 예산 존재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 확정 차수가 공란인, 추경으로 확정하지 못한 성립 전 예산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간주 추경으로라도 확정해 주셔야만 결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일계 검증입니다. 학교 수익관리 일개 처리 메뉴에 보시면 일개 검증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수납 내역, 일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수입 일개 불일치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개 검증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일개 검증 하셨을 때 수입 일개 불일치 내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일자 확인하시고 해당 일자로 수납 일자를 지정, 조회하신 이후에 일개 생성 버튼을 통해서 일개를 초기화해 주시거나
일개 추가 버튼을 통해서 누락된 일개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개 생성 작업, 일개 추가 작업은 해당 일자에 대한 수입일계표 결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개 불일치 내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해당 일자의 수입일계표 결제에 완료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수입일계표 결제가 완료된 상태라면 수입일계표 결제를 먼저 취소하시고 일개 생성이나 일개 추가를 통해서 일개 누락된 부분들 조치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개 검증하셔서 불일치 내역이 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입일계표 결제를 다시 받아주시고 월마감 작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완료 가오납 반환 결의입니다. 징수결의 목록 메뉴에서 가오납 반환 결의 보실 때 반환액이 빨간색인 가오납 반환 결의는 반환 명령 확정이 누락된 결의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징수결의 목록에서 조회하실 때 반환액이 빨간색인 결의들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자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해당 건들이 실제로 반환이 완료됐는지 아니면 반환을 못하신 건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반환은 완료가 됐는데 시스템 상에서만 반환 명령 확정 처리가 누락된 건이라면 실제 반환이 완료된 일자로 반환 명령 확정 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반환을 완료하지 못한 내역이다 라고 하면 해당 가오납 반환 결의는 결제 취소 삭제 하신 이후에 결산에 들어가셔야 돼요. 다음은 미완료 지출 결의입니다. 지출 결의도 수입 가오납 반환 결의와 마찬가지로 지출 결의는 완료되었지만 지급 명령 이체 확정까지 완료되지 않은 자료들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해당 지출건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지급이 완료된 게 맞는지, 지급하지 못하신 게 맞는지 확인하셔서 실제로 지급이 완료됐는데 에듀파인 시스템 상으로만 지급 명령 이체 확정이 누락된 상태라면 지급 명령 이체 확정 실제 지급일에 맞춰서 처리해 주셔야 하고 실제 지급을 하지 못한 건이라면 해당 지출 결의는 결제 취소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건이 2월 대상이 아니고 정리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감액하실 계획이라면 지출 결의만 결제 취소 삭제하시는 게 아니라 원인행위까지 조정 감액 해주셔야만 예산 잔액이 확보되고 정리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추가된 사무 미정리 메뉴인데요. 사무 미정리 내역은 사실 확인하지 않고 결산한다라고 했을 때 결산이 안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산 이전에 사전 작업하시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징수 미수납 내역 메뉴인데 해당 메뉴에서는 설정하신 회계연도, 회계 구분, 작성 일자에 대한 징수 내역, 그리고 수납액, 반환액, 미납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상급 미정산 내역 메뉴에서는 계상급 지출건 중에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내역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계상급 지급건 중에 정산을 하지 못한 건들 확인하셔서 정산하고 결산하신다라고 하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급금 미정산 내역 메뉴입니다. 성급금 지급이 완료되고 성급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역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금 미정산 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 중에서 성급금 정산을 완료하고 결산하셔야 되는 자료들 있다라고 하면 성급금 정산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검사검수 확정 후 미처리 내역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검수 확정은 완료됐지만 그 이후에 지급 요청이 되지 않은 자료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검수가 완료됐는데 대금 지급 집행
하지 않고 결산하시는 게 맞는지 확인하셔서 검수하시고 지급까지 완료하신 상태에서 결산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 해당 내역들 확인하고 대금 지급, 지출 결의, 지급 명령 이체 확정까지 완료하고 결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 2월 미처리 내역 메뉴에서는 선택하신 회계연도의 세외 반환 잔액 중에서 차년도로 2월이 완료되지 않은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도 확인하셔서 세외 반환 잔액에 2월 안 된 내역들 확인하시고 2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개요,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학교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사전 작업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결산 마감부터 결산 처리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결산 과정별 수행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결산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는지 확인하시기 가장 좋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결산하시면서 해당 메뉴에서 진행 상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산 진행하시는 절차는 보이시는 결산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월마감 관리 메뉴입니다. 월마감 관리 메뉴에서는 집행연월별로 마감 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월마감이 결산의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월마감은 당해년도 3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감 처리를 하신 집행 연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결제 요청을 추가로 하시거나 결제가 완료된 자료들을 결제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집행 연월에 대한 작업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마감 처리를 진행하실 때 해당 월에 대해서 결제가 진행 중인 자료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결제 승인대기 목록에 진행 중인 자료들이 표기됩니다. 그래서 결제 승인대기 목록이 조회되는 학교에서는 해당 건들 확인하셔서 결제가 완료된 상태로 결산을 하셔야 되는 건이라면 결제를 완료하시고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되고, 결제를 진행하지 않고 결산을 해야 하는 자료라면 업무관리에서 해당 문서를 회수, 삭제, 반송하셔서 진행 중인 내역이 없도록 하고 마감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전 작업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납 내역과 일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집행 연월의 경우 마감 처리하실 때 수입일계 불일치 내역이 표기됩니다. 해당 내역이 표기되면 해당 일자에 대한 수입일계표 결제 취소하신 다음에 일개 초기화 혹은 일개 추가를 통해서 불일치 내역을 조치하고 마감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해년도 3월부터 차년도 3월, 최종 월까지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최종 월, 차년도 3월, 마감을 진행하실 때에는 결제 진행 중 내역, 그리고 수입 일개 불일치 내역뿐만 아니라, 추경 미확정 성립 전, 그리고 미반환 가온합 반환 결의, 그리고 미이체 확정 지출 결의까지도 체크를 해서 해당 자료들이 존재하면 마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월 마감하실 때 이런 내역들이 조회되는 학교에서는 조치를 완료하고 마감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작업을 잘 해주신 학교에서는 월 마감하실 때 크게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월 마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완료된 이후에 마감을 풀으셔야 하는 경우, 마감을 완료하신 가장 최종 월부터 역순으로 마감 취소를 해주셔야 하고요.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 그리고 취소 사유 입력해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마감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감 취소를 진행하시게 되면 비고의 마감 취소 이력들 조회되게 되고,
결산 취소 이력 조회 메뉴에도 취소 이력은 관리됩니다. 이렇게 당해년도 3월부터 차년도 3월, 최종 월까지 월마감을 모두 완료하고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로 이동해 보시면 월마감의 수행 여부가 동그라미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명시사고 계속비 2월을 진행하고 그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금액을 26년 3월에 급하게 집행하셔야 되는 학교에서는 월마감을 꼭 26년 3월까지 마감하지 않고 26년 2월까지만 마감 처리를 해주시면 명시 2월, 계속비 2월, 사고 2월 확정은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월을 마감하지 않았지만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확정 처리만 완료하셔도 해당 금액이 차년도, 즉 26년도 현액으로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최종월 마감 이전에 다음 연도 2월에 급히 집행하셔야 되는 학교에서는 26년 2월까지만 월마감하고 2월 확정해서 먼저 차년도에서 집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월마감을 완료하고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명시 2월 계속비 2월 사고 2월 확정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2월 마감해 주시면 돼요. 결산 취소 이력 조회 메뉴에서는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결산 작업을 하시면서 뭔가 취소하셨던 이력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까지 확인을 했고요. 결산 진행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결산 처리하는 절차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명시월 확정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명시월 확정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명시월 확정, 계속비월 확정, 사고이월 확정은 월 마감을 하실 때 26년 2월까지만 마감하셔도 명시 2월 확정, 계속비 2월 확정, 사고 2월 확정 하실 수가 있고 2월 확정만 하시면 해당 금액이 차년도 예산 현액으로 바로 반영돼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명시 2월 확정 메뉴에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명시 2월 신청이 완료된 세부 사업만 조회가 되고요. 명시 2월 확정 처리하실 세부 사업을 클릭, 그리고 2월 가능액, 2월 신청액 확인하셔서 최종적으로 명시 2월 확정하실 금액을 2월 확정액에 입력, 그리고 차년도 예산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본 예산 작업하시면서 26년도 세부 항목 산출 내역이 이미 생성되어 있는 상태면 교회가 되셔서 바로 선택만 하시면 되고요. 차년도 본 예산의 세부 항목 산출 내역이 생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해당 팝업에서 행 추가 버튼을 통해 세부 항목 산출 내역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명시 2월 내역이 차년도로 2월 되어야 하는 세부 항목 산출 내역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상단 2월 재원의 입력 필요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2월 하고 계시는 금액이 어떤 재원인지 2월 재원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2월 하고 계시는 세부 항목을 클릭하고 2월 되고 있는 금액이 어떤 재원인지 입력하셔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2월 확정액과 2월 재원 입력을 완료한 상태에서 2월 확정 버튼을 통해 2월 확정 해주시면 해당 시점부터 차년도의 명시 2월 금액이 바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2월 확정을 완료하신 다음에 해당 예산으로 25회계년도에 작성해 놓으셨던 원인행위도 차년도로 2월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명시 2월 확정하신 내역은 2월 마감 처리를 하시기 전까지는 확정 취소 버튼으로 취소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명시 2월 확정하고 해당 예산으로 작성하신 원인행위를 차년도로 2월 해놓으신 상태라면
그 원인행위 2월을 취소하셔야만 이 명시 2월 확정 내역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계속비 2월 확정입니다. 계속비 2월 확정 메뉴에서는 계속비 사업 등록을 완료하신 세부 사업만 조회하실 수가 있고 2월 확정하시는 절차는 명시 2월 확정과 동일합니다. 계속비 2월 확정 처리하실 세부 사업을 클릭하고 2월 가능액 확인하셔서 최종적으로 계속비 2월 확정하실 금액을 입력, 차년도 예산 선택, 그리고 2월 하고 계시는 금액이 어떤 재원인지 세부 항목별로 2월 재원 입력, 2월 확정 버튼을 통해서 확정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비 2월도 명시 2월과 마찬가지로 2월 확정하시는 순간 차년도 예산 현액으로 바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사고 2월 확정입니다. 사고 2월 확정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조회하실 때에는 사고 2월 대상액이 존재하는 세부 사업만 조회가 됩니다. 이 사고 2월 대상액은 원인행위는 했지만 구출하지 않은, 즉 결의 가능액이 존재하는 세부 사업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사고 2월 하지 않을 세부 사업이 조회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고 2월이 필요한데 해당 세부 사업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2월 하셔야 되는 세부 사업이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전체 사업 체크하셔서 모든 사업을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 전체 사업 체크하고 2월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사고 2월도 명시 계속비와 마찬가지로 사고 2월 처리하실 세부 사업 클릭, 2월 확정액 입력, 차년도 예산 선택, 그리고 2월 하고 계시는 금액이 어떤 재원인지 2월 재원 입력, 저장, 2월 확정 순으로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고 2월도 명시 계속비와 마찬가지로 2월 확정 하시면 차년도 예산 현액으로 바로 반영돼서 차년도에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확정을 완료하시면 2월 확정하신 결산 과정의 수익 여부가 동그라미로 변경됩니다. 2월 확정을 모두 완료하고 2월 마감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학교는 명시 2월만 존재한다 라고 하면 명시 2월 확정만 해주시면 되고 명시 2월 동그라미 계속비 2월 사고 2월 X인 상태에서 2월 마감 해주시면 돼요. 우리 학교는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월 마감만 완료하시고 명시 2월 계속비 2월 사고 2월 건너뛰고 바로 2월 마감 해주시면 됩니다. 그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확정은 26년 2월까지만 월마감 하셔도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2월 마감은 최종월, 즉 26년 3월까지 모두 월마감을 하셔야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월 마감하실 때에는 2월 마감 버튼이나 2월 마감 글씨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후 불용 처리를 진행하시기 전까지는 2월 마감 취소 버튼, 2월 마감 취소 글씨로 2월 마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불용액 관리 메뉴에서는 불용 대상액을 확인하고 불용 처리 그리고 불용액 확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조회하시게 되면 불용 대상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불용액 일괄 처리 버튼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불용 처리를 하시게 될 텐데요. 불용액 일괄 처리 버튼으로 일괄 처리하시는 경우 불용 사유는 예산 집행 잔액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괄 처리하지 않고 각 세부 사업별로 건별로 불용 처리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불용 대상액 전체를 불용 처리하셔서 미확정 금액이 0원인 상태에서만 최종 불용액 확정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확정 이후에 잉여금 확정을 하시기 전까지는 확정 취소 버튼으로 불용액 확정을 취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불용액을 취소하실 때에는 확정 취소하신 이후에 불용액 일괄 취소 버튼으로 불용액 처리하신 것까지 취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잉여금 관리 메뉴입니다. 잉여금 관리 메뉴에서는 세계 잉여금, 그리고 2월 확정하신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내역, 그리고 보조금 반환 확정에 순세계 잉여금을 확인하고 잉여금 확정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금액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잉여금에 보시면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액 이렇게 세 가지 금액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세입결산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총 수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출결산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총 지급액입니다. 그리고 차액에는 총 수납액에서 총 지출액을 차감한 해당 회계연도의 총 결산 잔액이 표기가 되고, 세계 잉여금의 총 금액은 이 차액에 표기되는 금액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각 2월 구분별로 2월 확정하신 금액이 명시사고 계속비 금액으로 표기되고, 명시사고 계속비의 합계 금액이 소개에 표기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2월 사업비의 총 금액은 소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보조금 반환 확정액과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 전 이입, 결산 후 2월, 그리고 소개 이렇게 세 가지 칼럼으로 구분돼서 보여집니다. 먼저 결산 전 이입 금액은 차년도에서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 원가 통계 비목으로 편성 완료된 금액이 보조금 반환 확정액의 결산 전 이입 금액으로 표기되고, 차년도에서 순세계 잉여금 원가 통계 비목으로 편성 완료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 결산 전 이입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 상 금액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6년도 본 예산을 통해서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 원가 통계 비목으로 세입을 500만 원 편성하신 경우 잉여금 관리 오셨을 때 보조금 반환 확정액의 결산 전 이익 금액의 500만 원이 자동 표기됩니다. 차년도 본 예산하실 때 보조금 반환 확정액이 5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을 500만 원 편성해 두셨는데, 결산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보조금 반환 확정액이 최종 500만 원이 아니라 550만 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차액을 결산 후 2월에 입력하셔서 소개 금액이 학교에서 원하시는 금액이 표기되게끔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26년도 본예산 하실 때 보조금 반환 확정이 500만 원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500만 원 편성해 두셨는데, 실제로 결산하실 때 보조금 반환 확정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보조금 반환 확정액이 0원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 결산 후 2월에 마이너스 5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결산 전 이입 500, 결산 후 2월 마이너스 500. 그래서 보조금 반환 확정액의 소개가 0원이 됩니다. 그리고 26년 추경하실 때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으로 편성하셨던 500만 원은 감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 보조금 반환 확정액 소개 금액 확인하셔서 결산 시점에 학교가 의도하신 금액이 설정될 수 있도록 결산 후 2월 금액 잘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그 순세계잉여금 결산 전 이입 금액이 원래는 자동 설정되고 학교에서 수정하실 수 없도록 비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결산부터 결산 전 이입 금액을 학교가 수정하실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년도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원가통계 비목으로 편성하신 금액이 설정이 될 건데,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하셔야 되는 경우 수정하고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산 전 이입 금액을 수정한다라고 해도 순세계 잉여금 소개,
즉 순세계 잉여금 총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산 전 이익 금액을 수정하지 않고 확정하셔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6년도 본예산 하실 때 순세계 잉여금을 2천만 원 편성하신 학교에서는 잉여금 관리 메뉴 오셨을 때 순세계 잉여금 결산 전 이입 금액이 2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25년도 결산 작업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3,500만 원 발생했다라고 하면 결산 전 이익 금액에는 2천만 원 표기, 그리고 결산 후 2월에는 소개에서 결산 전 이익 금액을 차감한 차액이 표기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실 때 25년도 최종 순세계 잉여금은 소개에 표기되는 3,500만 원이고 26년도 본 예산에 이미 편성하신 금액이 2천만 원. 따라서 차액 1,500만 원은 26년도 추경할 때 순세계 잉여금 증액하면 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26년도 본 예산 하실 때 순세계 잉여금을 4천만 원 편성해 놓으신 학교라면 순세계 잉여금 소개가 3,500, 그리고 결산 전 이입 금액이 4천만 원으로 표기가 될 거고, 결산 후 2월에는 마이너스 500만 원이 조회가 되실 거예요. 마이너스 금액이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실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보다 차년도 본 예산의 순세계 잉여금을 더 많이 편성해 두신 상태니까 26년 추경하실 때 결산 후 2월에 표기되는 마이너스 금액만큼 순세계 잉여금을 감액하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잉여금을 확정하실 때 보시면 결제 요청 확인 버튼, 확정 버튼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확정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별도의 기한 없이 바로 확정 처리가 되고요. 결제 요청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한을 통해서 결제를 득하고 잉여금 확정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사실 어떤 버튼으로 확정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확정 버튼을 통해서 기한 없이 잉여금을 확정하시는 경우 확정 여부만 확정으로 변경되고 결제 상태는 미신청으로 조회됩니다. 이렇게 확정하셔도 시스템상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확정하시고 나서 결산 확정하시기 전까지는 확정 취소 버튼을 통해서 잉여금 확정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금 잔액 관리 메뉴입니다. 예금 잔액 관리는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템상 필수 진행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원하시는 학교에서는 생략하고 결산 확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금 잔액 관리 업무는 결산 확정 이전에만 수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금 잔액 관리 메뉴 업무를 하시는 학교에서는 잉여금 확정하시고 결산 확정하시기 전에 꼭 해당 메뉴 오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예금 잔액 관리 작업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결산 잔액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결산 잔액을 불러와야 합니다. 결산 잔액을 불러오시게 되면 결산 잔액이 표기가 되는데요. 해당 금액이 잉여금 관리에서 조회되는 세계 잉여금, 즉 해당 회계연도의 총 결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학교 계좌 목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학교 계좌 관리 메뉴의 사용 상태에 학교에게 대표 계좌, 예치성 계좌, 별단 예금 계좌, 보조금 계좌가 불러와집니다. 이후 계좌별 예금 종류, 그리고 계좌별 잔액을 입력해 주시면 입력하신 계좌별 잔액이 금융기관 잔액으로 합산되고 결산 잔액과 금융기관을 비교했을 때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 차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잔액 지정 일자는
시스템상 결산 잔액, 그리고 실제 금융기관 잔액을 비교하고 계시는 기준일자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작성하신 그 계좌별 예금 잔액에 대한 증빙 서류는 하단의 첨부 파일을 통해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 잔액과 금융기관 잔액이 동일해서 차액이 없는 학교에서는 현 상태에서 바로 예금 잔액 확정하실 수도 있는데, 불부합 내역이 존재하는 학교에서는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를 작성하고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는 발생한 차액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대부분 불부합 내역이 발생하는 사유가 차년도 3월, 즉 26년 3월은 25회계년도에 대한 출납회계 업무, 그리고 26회계년도에 대한 세입세출 업무가 동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불부합 내역이 대부분 발생하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불부합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차년도, 즉 2026 회계년도에서 2026년 3월 1일부터 선택하신 예금잔액 지정 일자까지 작업된 세입 세출 내역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예금잔액 불부합 조서 작성하실 때 불부합 정보 불러오기를 하실 수도 있고, 엑셀 서식 작성을 통해서 엑셀 업로드 하실 수도 있고,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화면에서 수기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편하신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다만 작성하실 때 작성하신 예금 잔액 불부합 내역의 합계 금액과 상단에 조회되는 차액이 동일해야만 예금 잔액 저장, 확정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의 결과 등록입니다. 결산 심의 결과 등록도 시스템 상으로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산 심의 결과는 결산 확정 이전에만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산 심의 결과를 등록하셔야 되는 학교에서는 결산 확정 이전에 꼭 등록하고 결산 확정 처리해 주셔야 돼요. 심의 결과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심의 결과 글씨 클릭하신 다음 심의 일자, 심의 결과, 심의 내용, 그리고 첨부 파일 첨부하셔서 저장해 주시면 심의 결과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산 확정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결산 확정 글씨 클릭하셔서 결산 확정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산 확정을 완료하시게 되면 상위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결산 내역을 접수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게 결산 기한은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인 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결산 작업을 다 하신 이후에 이 결산 확정까지 하는 걸 5월 30일 이내에 꼭 해주셔야 돼요. 결산 작업을 다 하시고 결산 확정 버튼을 안 누르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꼭 결산 확정을 결산 기한 내에 해주셔야 한다. 이 부분 꼭 주의하셔서 결산 기한 내에 학교 결산 완료될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 및 결산서인데요.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진 않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현황이나 결산서를 조회하실 때 집행 연월로 조회되는 메뉴들은 월마감 하시면서 집계한 해당 집행 연월의 실적이 조회되는 화면들입니다. 따라서 집행 연월로 조회하는 메뉴들은 월마감을 완료해야만 정상적인 자료가 조회된다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금액 범위 보시면 무게금액, 방월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범위 누계금액 선택하시게 되면 당해년도 3월부터 선택하신 집행 연월까지의 누계 금액을 보실 수가 있고, 방월 금액 선택하시게 되면 누계가 아니라 선택하신 집행 연월에 대한 실적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조회 조건 잘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행실적 엑셀 저장 실시간 메뉴에서는 메뉴명 그대로 월마감과 관계없이 선택하신 집행 일자 기준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감 이전에 자료 보셔야 되는 경우 해당 메뉴에서 엑셀 다운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메뉴에서는 최종월 26년 3월까지 월마감을 완료하셔야만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명시, 사고, 계속비, 2월금 집행을 위한 원인행위 2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행위 2월 개요입니다. 처리 절차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원인행위 2월을 진행하고 차년도에서 2월 사업비를 집행한다 라고 했을 때 먼저 결산을 진행하시면서 2월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2월 되는 예산으로 25회계년도에 작성한 원인행위를 26회계년도로 2월 처리하게 되면 차년도에서 2월 사업비를 집행할 때 품위, 계약, 원인행위 단계를 건너뛰고 검수 단계부터 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원인행위 2월은 시스템상 꼭 해야 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2월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결산하시면서 2월 확정을 수행하고 4년도에서 그냥 품위부터 새롭게 지출 처리를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원인행위 2월 가능 대상, 2월 불가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행위가 다 2월 처리되는 건 아니고, 명시사고 계속비 2월 확정하신 예산으로 작성하신 원인행위 중에서 결의 가능액이 존재하는 원인행위만 2월 하실 수가 있고, 원인행위 유형이 물품 상품권, 공사 재산, 용역, 기타인 원인행위만 2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인행위 2월 불가 대상 살펴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 상품권, 공사 재산, 용역 기타가 아닌 유형의 원인행위는 2월 하실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 및 용역, 여비, 급식, 보수인건비, 보수일용 유형은 2월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차년도에서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차년도에서 품위부터 새롭게 지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2월 불가 대상 유형 보시면 대부분 나이스에서 연계된 자료로 작성된 원인행위거나 지출 지원에서 작성된 원인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수 여부가 예인 원인행위 중에서 당해년도 원가통계 비목과 차년도 원가통계 비목이 달라진 경우 원인행위 2월 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5회계년도에서는 해당 예산의 원가통계 비목이 비품 구입비였는데 2월 확정하실 때 차년도 원가통계 비목이 일반 수용비로 변경됐다라고 하면 원가통계 비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원인행위 2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월 되는 산출 내역이 2건 이상, 그리고 산출 내역별 2월 구분이 2건 이상인 경우에도 원인행위 2월 하실 수 없습니다. 예시 보시면 2월 되는 산출 내역이 A, B 건이라고 했을 때 A 산출 내역에서는 명시 2월, B 산출 내역에서는 사고 2월 되는 경우 산출 내역은 2건 이상이지만 산출 내역별 2월 구분이 한 건씩이기 때문에 2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시 2번과 예시 3번 보시면 산출 내역 2건, 그리고 산출 내역별 2월 구분 보셨을 때도 2건 이상인 원인행위는 2월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2월 불가대상 원인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원인행위를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차년도에서 2월 사업비 집행할 때 후미부터 새롭게 지출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원인행위 2월 유형, 그리고 원인행위 2월 금액 변경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원인행위 2월 유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결제 대체 유형, 결제 진행 유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결제 대체 유형은 당해년도에서 원인행위 작성하셨을 때 진행하셨던 결제로 차년도 2월 원인행위 결제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25회계년도 원인행위를 26회계년도로 이월할 때 별도로 기한을 하지 않고 해당 원인행위가 26회계년도에 결제 완료 상태로 이월됩니다. 일반 계약건의 경우 이 결제 대체 유형으로만 이월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승낙상 미계약건의 경우 결제 대체 여부를 묻는 팝업에서 예를 선택하시게 되면 결제 대체 유형으로 이월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진행 유형은 당해년도 원인행위를 차년도로 이월할 때 원인행위가 작성 상태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26회계년도에 작성 상태로 원인행위가 이월되면 26회계년도에서 기한을 진행하셔야 되고 결제를 득해야만 이월 처리가 완료됩니다. 일반 계약은 결제 대체 유형으로만 이월하실 수 있어서 결제 진행 유형으로는 이월하실 수가 없고 승낙상 미계약건의 경우 결제 대체 여부를 묻는 팝업에서 아니오 선택하시면 결제 진행 유형으로 이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행위 이월 금액 변경, 그 계약별 그리고 유형별로 설명드릴게요. 일반 계약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제 대체 유형으로만 이월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진행 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 결제 대체 유형으로 이월할 때 원인행위 금액을 변경하셔야 되는 경우 원인행위는 이월이 되지만 계약은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금액 변경은 계약서를 작성하신 회계연도에서 변경 계약을 통해 변경해 주시면 되고 원인행위는 차년도로 이월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정결의 통해 원인행위 금액 변경 그리고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승낙사항 같은 경우 결제 대체 유형, 결제 진행 유형 두 가지 다 존재하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계약은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변경은 계약서를 작성하신 회계연도에서 변경 계약을 통해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결제 대체 유형의 경우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정결의 통해서 금액 변경 해주시면 되고 결제 진행 유형은 차년도로 원인행위가 이월될 때 작성 상태로 이월되기 때문에 작성 상태로 이월된 원인행위 자체를 수정하고 결제받아 주시면 별도의 조정 결의 없이 변경된 금액으로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미계약 건의 경우 결제 대체 유형, 결제 진행 유형 두 가지 존재하실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계약이 없는 건이기 때문에 변경 계약 절차만 생략되고 승낙사항과 동일하게 원인행위 금액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제 대체 유형은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정 결의를 통해 원인행위 금액을 수정. 그리고 결제 진행 유형은 차년도에 작성 상태로 이월된 원인행위 자체를 수정하고 결제받아서 변경된 금액으로 2월 사업비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원인행위 이월하는 절차, 취소하는 절차, 금액 변경하는 절차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행위 2월 처리, 결제 대체 유형입니다. 원인행위 2월 관리 메뉴에서 원인행위 2월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회계연도는 결산하고 계시는 회계연도, 2025 회계연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2월 처리하실 원인행위를 선택, 2월 처리 해주시면 되고,
승낙상 미계약 건의 경우 결제 대체 여부를 묻는 팝업이 호출됩니다. 여기서 예를 선택하시게 되면 결제 대체 유형으로 원인행위를 이월하실 수가 있고요. 선택하신 2월 일자로 차년도 원인행위가 결제 완료 상태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번호 클릭하시거나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 이동해 보시면 2월 된 원인행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대체 유형은 25회계년도 원인행위 작성하시면서 진행된 결제로 26년도 원인행위 결제를 대체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한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결제 진행 유형입니다. 2월하실 원인행위 선택, 2월 처리 버튼 클릭 후 결제 대체 여부를 묻는 팝업에서 아니요 선택해 주시면 결제 진행 유형으로 원인행위 2월하실 수가 있고요.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인행위가 작성 상태로 2월됩니다. 따라서 번호를 클릭하시거나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작성 상태로 2월된 원인행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용 확인해 주시고 2월 예비비 사용 버튼 통해서 2월 사용액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원인행위에 대한 결제를 득하고 원인행위 2월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계약은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제 대체 유형으로만 원인행위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권은 2월 처리 버튼 클릭하셨을 때 결제 대체 여부를 묻는 팝업이 호출되지 않고 바로 2월 일자 지정해서 2월 하시게 되면 결제 없이 결제 완료 상태로 원인행위가 2월 됩니다. 그 원인행위 2월 처리를 진행하실 때 다수의 원인행위를 한꺼번에 체크해서 일괄로 2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일괄로 2월 하실 때 일반 계약은 일반 계약끼리 그리고 승낙상 미계약건들은 승낙상 미계약건들끼리만 일괄 처리하실 수가 있고 일괄 처리하셔도 차년도 원인행위는 각각 생성됩니다. 다음은 2월에 하셨던 원인행위를 취소하는 방법 살펴볼 건데요. 결제 대체 유형은 결제를 대체하고 결제 없이 버튼만으로 원인행위를 2월했기 때문에 취소하실 때에도 원인행위 2월 관리 메뉴에서 2월 취소 버튼으로만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원인행위 2월 하시고 차년도에서 지출 처리 하신 경우 지출 처리하신 내역들이 취소되어야만 2월 취소하실 수 있어요. 결제 진행 유형의 경우 2월 처리하시고 결제를 득한 다음에 원인행위 2월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해당 메뉴의 2월 취소 버튼으로는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결제 취소 받으시고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원인행위 2월 하시면서 금액이 변경된 경우 계약 금액, 원인행위 금액 변경하시는 방법 살펴볼 건데요. 먼저 결제 대체 유형입니다. 결제 대체 유형으로 원인행위를 2월하게 되면 원인행위가 결제 완료 상태로 2월됩니다. 따라서 원인행위 금액 변경은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조정 결의를 작성하시고 변경 금액을 입력해서 원인행위 금액을 별도로 변경해 주셔야 하고요. 원인행위를 2월한다고 해도 계약은 2월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셨던 회계연도에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변경계약 방법은 당해년도 변경계약 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변경사유 입력, 단가 수정, 상단의 계약금액 변경, 저장, 결제 받아주시면 변경된 금액으로 검수부터 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제 진행 유형입니다.
결제 진행 유형은 원인행위 이월했을 때 원인행위가 결제 완료 상태로 이월되는 게 아니라 작성 상태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작성 상태로 이월된 원인행위 자체를 수정하고 결제 받아주시면 별도로 조정 결의를 하지 않아도 원인행위 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성 상태로 이월된 원인행위 금액을 수정하고 2월 예비비 사용 버튼을 통해서 2월 예비비 변경하신 다음 저자 결제 받아주시면 원인행위를 2월 하면서 금액을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 결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 계약은 결제 대체 유형과 마찬가지로 계약이 이월되진 않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셨던 회계연도에서 변경 사유 입력, 단가 수정, 계약 금액 변경, 결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금액으로 검수부터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 내용들은 교육을 마쳤고요. 자주 묻는 질문 살펴보고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FAQ입니다. 전년도 2월 잔액 명시 2월 신청 불가인데요. 명시 2월 신청하실 때 지출 잔액만큼 2월 하려고 하는데 2월 요구액은 지출 잔액 2월 제외 금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알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앞서 그 명시 2월 2월 가능액 경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명시 2월은 전년도 2월 된 금액에 대하여서는 명시 2월 처리하실 수 없기 때문에 명시 2월 처리할 수 없는 전년도 금액을 제외해서 예산연액 2월 제외, 지급액 2월 제외 따로 산출하고 예산연액 2월 제외 금액에서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을 차감한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금액까지만 명시 2월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총 예산 현액은 180만 원, 그 중에 80만 원은 전년 명시월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 예산 현액 중에 올해 명시월 하실 수 없는 전년도 명시월금 80을 차감한 금액이 예산 현액 2월 제외 금액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지급액 보시면 80만 원, 이 표기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전년도 2월금을 사용한 금액이 2월액에 표시가 되고 이 금액이 차감된 금액이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으로 산출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년도 2월 사용액이 올바르게 입력되지 않아서 지금 전년도 2월 된 명시 2월금 80만 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스템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 잔액이 실제로 100만 원이 존재하는데 전년도 명시 2월금 80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서 명시 2월 반응액을 20까지밖에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 전년도 2월금 80만 원을 다 사용한 게 맞다라고 하면 2월 사용액을 입력해 주셔야 하고요. 2월 사용액이 올바르게 입력되면 지급액 2월 제외 금액이 올바르게 산출되면서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금액도 올바르게 산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 2월 신청하시거나 명시 2월 확정하실 때 이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금액, 2월 가능액이 올바르게 산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년도 2월금에 대한 전년 2월 사용액 혹시 입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아닌지 확인해 주셔야 하고 전년도 2월금을 온전히 다 집행하신 게 맞다면 전년 2월 사용액 올바르게 입력하고 나서 지급액 기준 2월 제외 금액 올바르게 표기되는지 확인하고 2월 요구액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시 2월 신청하시는 화면에서 2월 사용액 입력하시면 명시 2월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데 명시 2월 확정하실 때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2월 예비비 사용관리 메뉴 가셔서 2월 사용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FAQ입니다. 명시 2월 신청 혹은 명시 2월 완료된 내역을 취소하실 때 비활성화돼서 명시 2월 신청이나 명시 2월 취소가 안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구 일자가 26년 2월입니다. 근데 명시 2월 신청하실 수 없도록 화면이 비활성화된 상태고 반대로 명시 2월 신청이 완료된 걸 취소하시려고 할 때 결제 취소 버튼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 요구 일자들을 확인하셔서 요구 일자가 속한 집행 연월에 대한 월마감 하셨는지 보셔야 합니다. 즉, 월마감이 완료된 상태여서 명시 2월 신청, 명시 2월 취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집행연월에 대한 마감 취소 하신 이후에 명시 2월 신청, 명시 2월 결제 취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 2월 신청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만 하실 수 있으니까 2월 말 전까지 꼭 완료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세 번째 FAQ입니다. 사고 이월 확정 메뉴에서 조회했을 때 사고 이월 하지 않아야 되는 세부 사업이 조회되는 경우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고 이월 확정 메뉴에서 조회하실 때 모든 세부 사업이 조회되는 게 아니라 사고 이월 대상액, 즉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하지 않은 결의 가능액이 존재하는 세부 사업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사고 이월 대상이 아닌 세부 사업들이 조회될 수 있는데요. 조회된다 하더라도 사고 이월 대상이 아니라면 사고 이월 확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사고 이월 처리가 필요한 세부 사업인데 해당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체 사업에 체크하셔서 해당 세부 사업을 조회하고 사고 이월 확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FAQ입니다. 순세기행여금 결산 후 2월 금액이 마이너스로 조회되는 경우인데요. 아까 잉여금 관리 메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산 전 이입 금액에는 차년도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 원가통계 비목으로 편성 완료하신 금액이 자동 설정되고 결산 후 2월 금액에는 순세계 잉여금 소개 금액에서 결산 전 이입 금액을 차감한 차액이 결산 후 2월에 표기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26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순세계 잉여금을 4천만 원 편성하신 경우 순세계 잉여금 결산 전 이입 금액이 4천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근데 실제 25년도 결산을 진행해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최종 3,500만 원 발생하신 상태예요. 실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보다 차년도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편성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 후 2월에는 차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됩니다. 현 상태에서 잉여금 확정하시는데 문제는 없고요. 학교에서 원하신다면 결산 전 이익 금액을 수정하실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됐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결산 후 2월이 마이너스로 조회되는 경우 25년도 실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보다 본예산 편성하실 때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넉넉하게 편성해 놓으신 상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26년도 추경하실 때 결산 후 2월에 표계되는 금액만큼 순세계 잉여금을 감액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확정하시는데 문제는 없고 원하신다면 결산 전 이익 금액 학교에서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다섯 번째 FAQ입니다. 예금 잔액 및 불부합 처리 미확정인데요. 결산 확정 하실 때 예금 잔액 및 불부합 처리를 미확정하셨습니다. 라는 알림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결산 확정을 수행하실 때 이런 알림 팝업이 호출되는 경우인데요. 예금 잔액 관리 메뉴는 시스템상 결산하실 때 생략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예금 잔액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결산 확정하시게 되는 경우 보시는 것과 같은 팝업이 호출됩니다. 해당 학교에서 예금 잔액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결산 확정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예 버튼 클릭하셔서 예금 잔액 관리 메뉴로 이동, 예금 잔액 관리 업무 수행하신 다음에 결산 확정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는 예금 잔액 관리 업무 생략하겠다라고 하면 아니요 클릭하셔서 바로 결산 확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예금 잔액 관리 업무는 결산 확정 이후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금 잔액 관리 업무 수행하시는 학교에서는 꼭 결산 확정 전에 작업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결산 취소입니다. 결산 취소하시는 절차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결산 확정을 완료한 다음에는 상위 교육청에서 결산 접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의 결산 자료를 접수하셨다면 교육청에 결산 접수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산 확정 취소 버튼이나 글씨 클릭하셔서 확정 취소. 그 다음 심의 결과 버튼이나 글씨 클릭하셔서 심의 결과 등록 삭제. 그다음 예금 잔액 수행하신 학교에서는 예금 잔액 관리 메뉴 이동하셔서 확정 취소, 그리고 잉여금 관리 메뉴 이동하셔서 잉여금 확정 취소, 불용액 관리 메뉴에서 확정 취소하실 때에는 확정 취소하신 다음에 꼭 불용액 일괄 취소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에서 2월 마감 취소, 그리고 명시 계속비 사고 2월 확정하셨던 학교에서는 각 2월 구분별로 2월 확정을 취소해 주신 다음 최종적으로 월마감까지 마감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집행 연월까지 역순으로 마감 취소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FAQ는 결산 기한 이후에 결산 확정 취소 불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학교에게 예산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차년도 5월 말까지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산 확정 처리하시는 부분, 그리고 결산 확정 취소 하시는 부분은 5월 말까지만 가능하고요. 5월 말이 지난 6월부터는 결산 확정 취소 불가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꼭 이 기한 준수하셔서 기한 이내에 결산 완료될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